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 27분입니다. 오늘은 좀 저녁에 어디 나가보려고 제가 좀 빨리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좀 많이 밀렸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오늘도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이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라인들은 예를 들면 뭐 선물 417 붕괴라든가 뭐 코스닥 인버스 기준으로 4,560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돌파한 착하고 뭐 417을 붕괴하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기준도 충족이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지금 영상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타이밍이나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버블이 심하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기만 하고 방향만 꺾인다면 굉장히 목표치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베이스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뭐냐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최대한 이 위쪽에서 인버스를 싸게 잡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싸게 잡는 것을 목적으로 요거를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요. 더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사실 한참 내려온 뒤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추세가 완전 죽고 나서 그때 들어가 늦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추세가 뭐 완전히 죽었다는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일목균형표 같은 거 띄워놓으시고 맘 편하게 나는 뭐 기준선과 전환선 밑으로 주가가 이렇게 음봉을 띄면서 내려오면은 그때 하겠다. 아주 좋은 기준입니다. 이렇게 해도 늦지 않아요. 이때 해도 늦지 않아.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이번에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조금 좀 아깝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좀 공격적으로 들이대라는 심정으로 해서 이 추세가 전환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좀 고점이다 라고 생각되는 변곡 자리를 잡으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뭐 변곡 이런 거 관심 없다, 나는 안전하게 할란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걸러서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그 417 정도가 붕괴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라인 정도는 일단 단기 고점 아니면 역사적인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417 붕괴 뭐 이런 라인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417 붕괴의 의미가 여기가 단기 고점이거나 장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네, 41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그렇습니다. 417 붕괴되면은 여기 이쪽 위쪽은 역사적인 고점이나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말이 좀 꼬이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좀 이제 독특한 거를 좀 살펴보자면, 저는 일단 코스닥 시장이 좀 오늘 좀 재밌는 모습들이 좀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코스닥 지수를 제가 최근에 좀 강조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코스닥 업종, 코스닥 시가총액, 코스닥 150 지수의 시가총액 중에서 절반 정도를 제약바이오 업종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코스닥 제약 업종 지수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넥라인을 붕괴시켰어요. 장대 양봉으로, 장대 음봉으로. 좀 큰 그림 한번 보자면 이게 제약 업종 지수인데 코스닥에 2017년, 18년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고점이 여기고요.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으면은 저항이 나옵니다. 이 저항 자리를 이번에 돌파한 착, 여기 8월달, 9월달 작년에 여기 몇 번 시도하다가 밀렸다가 이번에 11월달, 12월달에 넘었죠. 넘고 나서 여기 있는 이 라인에서 몇 번, 한두 번 정도 지지력을 보이다가 오늘 본격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큰 그림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크게 보여드렸고, 이런 그림에서 그래서 아무튼 그 넥라인이 여기였는데 일단 넥라인 하나 붕괴시켰다. 그러면은 목표치 어디까지겠느냐, 요렇게 박스권이었잖아요. 요렇게 박스권. 그러면은 박스권 하단까지는 일단 갈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여기는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가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는 앞으로 코스닥 지수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하여튼 공교롭게도 최근에 코스피만 강했어요. 그죠? 최근에 코스피만 강했는데 지금 와서 좀 이유를 갖다 붙여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것도 역시 블루웨이브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미국도 좀 나스닥이 최근에 좀 약한 경향이 있거든요. S&P보다. 코스닥도 지도 뒤에 닥 붙었다고 코스피보다 좀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 심리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최근 2주간 이렇게 옆으로 기었는데 위쪽으로 한번 폭등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뭐 보시다시피 오늘 제약 업종 지수 무너지는 거 보니까 그렇게까지 위쪽으로 한 번 더 폭등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여기서 뾰족한 천정형이 아니고 그냥 둥근 천장형으로 조용히 이렇게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아무튼 그 제약업종 지수는 이렇게 무너졌는데요. 아직까지 그 코스닥 인버스는 올라와야 될 자리를 올라오진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4,560원 정도는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아직 그 자리를 올라오지는 못했죠. 예,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인버스 아주 작게 보면은 이런 그림입니다. 아주 작게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박스권이었다고요. 최근 한 2주간 박스권이었는데, 이 박스권 오늘 돌파 한차 가니까 목표치는 어디까지? 한 4,560원 정도까지 열리긴 열리는데, 아직까지 이거 돌파 한차 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돌파 한차 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 사시라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있고, 마음 급하신 분들은 요 밑에서 매집도 가능하다라고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죠. 아무튼 뭐 코스닥 지수가 요즘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약업종 지수에 좀 제약업종 지수가 약하기도 해서 그렇기도 하고, 거기다 더해서 나스닥이 약한 것도 약간 영향을 받지 않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숏을 보실 분들, 1월 8일날 나온 장대양봉이 종가가 여기잖아요. 이거 오늘 종가 무너뜨렸으니까 뭐 단기적인 고점 혹은 역사적인 고점 가능성은 일단 있어 보입니다. 뭐 일단 붕괴는 시켰으니까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88,800원이죠. 88,800원 회복만 안 되면은 뭐 계속 아래쪽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중요한 자리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8,800원. 물론 이건 이제 인버스를 이제 신규적으로 이제 뭐 삼성전자 숏을 잡으실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지, 이거는 뭐 기존 보유자, 뭐 나는 수익이 너무 많이 깔려 있다 이러신 분들은 매도 타이밍은 뭐 본인들이 알아서 적당히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아직 추세가 꺾인 것도 아니고 뭐 아직 그 붕괴는 살짝 되긴 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어쨌든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많이 깔려 있으신 분이라면은 뭐 분할 매도 조금씩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매도는 뭐 그 자유죠. 예, 추세가 붕괴된 다음에 하시든지. 어쨌든 지금 제가 이런 기준을 드리는 거는 그 숏을 잡으실 분들에 한해서 좀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삼성전자 매도하실 분들은 알아서, 이미 수익 많이 깔고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 본인 원하시는 대로 대충 팔아도 수익 많이 났을 테니까, 그죠? 아무튼 어떤 삼성전자 추세가 죽을지 어쩔지는 사실 오늘 이 상태로 뭐 죽을지 어쩔지는 앞으로 확인 과정을 좀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 보유자분들은 하여튼 뭐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알아서 잘 대응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가상으로 붕괴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기준은 삼성전자 뭐 선물 매도나 이런 거 하실 분들 기준으로 그런 분들만 좀 들으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요. 그 아무튼 풋옵션 같은 경우 말씀드렸죠. 이거 1월 5일날 종가를 회복해야 된다. 1월 5일날 종가를 돌파 한착 해야지 최소 어떤 단기 바닥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안정적인 단기 바닥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요거 회복하지 못했으니까 물론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슷한 가격대에서 두 번이나 연속으로 어떤 장악형 캔들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이 나오긴 나오고 있는데, 모르죠. 뭐 시세의 연속성이 있어야지 뭐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아직까지는 우리 좀 더 지켜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환율 한번 볼 건데, 환율이 진짜 최근에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이게 그냥 쓰는 표현이 아니고 진짜 우리 달러가, 우리 원화가 달라졌어요 라는 표현이 요즘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보시면 원화인데 보시면은 이 양봉 오늘 올라왔죠. 음봉 다음에 양봉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봉이 2거래일 연속 이렇게 연속되는 것도 잘 없고, 음봉 나오면 바로 다음날 회복하고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으니까 짧게 보면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짧게 보면 삼각 수렴형이고, 아무튼 계속 밑에서 이렇게 이런 이 패턴의 관점이 아니고 그냥 어떤 지지와 저항 관점에서 보면은 몇 거래일째 계속 지지력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지지력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예전하고 달라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1103원에 있는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잘 거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요 며칠 전부터 말씀드린 코스닥 인버스 조금씩 매집은 가능하다, 달러 매집 가능하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두 가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미국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HDS가 한 번씩 이렇더라고요. 이 자리는 항상 S&P가 나와 있는 자리인데 왜 크루드 오일로 바뀌어 있지? 아무튼 S&P 선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 자리 붕괴되면은 일단 들어가 볼 수 있겠죠. 사실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다 같은 관점입니다. 지금 변곡을 잡자고 이러는 거예요. 아직 뭐 추세가 붕괴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더 숏을 싸게 잡아보자 라는 관점으로 지금 계속 몇 달째 하고 있는 겁니다. 얘도 아직까지 뭐 추세가 붕괴 이런 이야기 할 수 없는 자리예요. 단지 이제 한번 무너지면 굉장히 크게 나올 거고, 지금 너무 과했기 때문에 이 되돌림도 굉장히 강할 것이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딱 일봉 보면 보이시죠? 3,800이라고 합시다. 뭐 3,800은 너무 높나요? 3,795 밑으로 나와 있으면은 계속 일단 숏 볼 수 있습니다. 3,795를 중요한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S&P. 물론 어떤 좀 추세적인 붕괴나 아니면은 좀 중요한 넥라인 이런 거는 3,665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665 여기 라인을 붕괴시켜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여기 위쪽은 아직까지 어쨌든 위험한 구간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몇 거래일 동안 이 자리에서 기간 조정인지 아니면 저항을 쌓는 건지 몰랐는데, 일단은 무너지고는 있으니까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일단 저항이 되었겠죠. 그죠?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저항이 되었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 3,795가 무너지면 이 위쪽에 있는 5거래일 동안 거래했던 게 전부 다 저항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게 지수를 누르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795라는 자리, 이게 이렇게 붕괴되어 있는 거는 좀 상당히 좀 주의해서 볼만한 기준이다, 중요한 기준이다 말씀드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숏을 잡거나 그럴 수도 있다, 기준에 따라서요. 요런 이야기 드리고요. 나스닥도 뭐 비슷합니다. 나스닥도 뭐 최소한 12,450 정도는 붕괴돼야 돼요. 12,450 정도는 붕괴돼야지 안정적인 거고, 그 위에는 그죠? 아직까지는 뭐 추세 붕괴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넥라인 붕괴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단지 이것도 이제 똑같죠.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좀 깐깐하게 잡자면 12,930 정도, 12,930이 아래로 붕괴돼 있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동안 저항을 쌓은 꼴이 됩니다. 그죠? 근데 12,930이란 자리를 돌파 한착 해버리면 여기 있는 게 기간 조정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930이란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 밑에 있으면은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계속 지수를 눌러버릴 수 있지만, 이거를 돌파 한착하면은 이 밑에 있는 게 다 지지력이 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밤에 그러면 봐야 될 기준이 나오겠죠. 그런 숫자들 드렸고요. 뭐 달러하고 이런 거 좀 살펴볼까요? 달러 인덱스. 오늘 NG가 좀 많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이제 지쳤어요. 앉아 있다가 지 혼자 막 엎드리고 막 자세를 바꾸고 그러고 있네요. 아무튼 자, 달러 인덱스는 보시면은 90.5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90.5. 지금 이 달러 모습하고 아까 전에 방금 봤던 원화 모습하고 똑같죠. 원화는 여기 있는 90.5 자리에 해당하는 게 1103원이었고요. 달러 인덱스는 이 자리가 90.5고요. 똑같이 지금 이 자리에 대한 어떤 매물대를 소화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도요. 우리 달러가 달라졌고 우리 원화가 달라진 모습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0.5 돌파 한착하면은 굉장히 좀 하방 쪽으로 좀 그래도 숨이 좀 트이지 않을까, 주식시장의 상승은 좀 많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중국 위안화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도 아마 자빠진 것 같은데 고시환율입니다. 고시환율도 이렇게 하면 저점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정도 볼 수 있겠죠.
얘는 어디를 안착해야 된다? 6.95, 6.5, 6.5자리를 돌파 안착해야 된다. 6.5가 어디냐면 이 장대음봉의 절반 정도 자리 되는 자리다. 6.5 돌파 안착 여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고시환율이고, 역외환율은 확실히 좀 위안화가 더 최근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시환율 같은 경우는 이 장대음봉의 절반도 못 왔었지만, 지금 이 역외환율 같은 경우는 이미 장대음봉의 절반 정도 자리에 지금 근접했죠. 예, 이 자리에서 매물 소화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모습 대충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위안화, 우리 원화, 우리 달러가 진짜 달라졌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쌓여 가지고 뭐 언젠가는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그 주식시장, 겉으로 보이는 건 주식시장인데, 겉으로 보이는 주식시장은 아직까지는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주식시장을 사실 움직이는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고, 주식시장 뒤에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뭐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 다 같이 지난 그 블루웨이브 뭐 이야기 나오면서 1월 5일, 6일쯤부터 해서 얘네가 달라졌다. 물론 주식시장은 겉으로는 난 괜찮아 라고 지금 하고 있긴 한데요, 이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이 1월 5일 날부터 해서 슬슬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시장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아무튼 오늘 밤에도 저는 뭐 물론 자리는 좀 빨리 비울 겁니다만은, 저는 오늘 밤에도 이제 뭐 요거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반도체 지수가 뭐 며칠 동안 또 저항을 쌌는지, 아직까지는 기준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얘 매수하시면 안 되죠. 아직까지 그 반도체 지수 숏 매수하시면 안 되고, 오늘 밤에도 저항을 쌌고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래도 전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디를 붕괴되면은 해볼 거냐, 최소한 전 여기 이날 시가 1월 13일 날 나왔던 요 음봉의 시가 정도는 붕괴되면은 따라가 보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상으로 붕괴되면 따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UVXY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 밤에 좀 숨이 붙어서 살아나는지 여부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게 자꾸 저점하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 갖고 좀 안타깝죠. 아무튼 언젠간 이 더러운 굴레를, 이 더러운 삼각 수렴형을 빨리 벗어나서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밤에 음봉 나오면 굉장히 쎄합니다. 이거 안 좋겠죠? 오늘 밤에 반드시 양봉 나와주면서 최소 상승 마감 정도 해줘야 그래야 좋은 모습 나오겠죠.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